문장에서 의미가 정리되지 않은 우리말은 외우기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의미가 제대로 정리되는지 번역이 가능한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사회에서는 영어나 여타의 모국어를 말하는 것 이상으로 번역이 가능한 의미 있는 문장을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한 의미가 확실하면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외국어로 옮기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쓰는 행위는 자기 무엇을 하고 하는지 제대로 보고 확인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 그것의 문장에 넣습니다. 그것이 음성이 아닌 자기 문장의 장점입니다. 하나의 관점에 사라지시는 어떤 질문을 관점에서 따라 바라보면 전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힘이 늘어납니다. 글로 사람과 이어집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 내신 등을 보급된 결과 사적인 감각과 순이익이 많아졌습니다. 개인에게 일하는 일, 그 일에 대한 감상 등을 SNS에 쓰거나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하는 글은 사실 충분한 훈련이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이지 않은 내용의 글을 써서 남에게 전하려면 제대로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적인 감각은 훈련하면 몸에 배지 않습니다. 공적인 감각은 의식하고 훈련을 거듭해야 몸이 배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도 제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글쓰기 흡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사적인 영역이니까 뭐든 써도 괜찮다 생각하면 글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글 쓰는 계기가 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면 질적인 문장을 기를 수 없습니다. 글쓴이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공성을 의식하는 감각을 잊어버린 글쓰기가 오롯이 개인적인 행위가 되어 때에 따라서는 단순히 자기 만족이나 개인의 감정 분석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을 쓸 때는 사적인 모드와 공적인 모드를 자유롭게 오가는 힘을 갖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글쓰기의 폭을 넓힙니다. 이 공적 문서의 대표격으로 관료 보고서를 둘 수 있는데 거기서 나라는 주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의 시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공적 문서는 주체를 배제하는 형태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타낸 글도 쓸 수 있는 한편 주관적인 글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객관과 주관을 오가게 가능해지면 그것을 몇 권 문장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주관과 객관을 오가는 힘이 익히면 먼저 자신의 의식 속에서 주관과 객관을 오갈 필요가 있습니다. 글쓰기는 아이디어는 자신을 깊이 관찰하며 내면에 가면 암묵적인 언어화되지 않고 축성된 지식 안에서 짜냅니다.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주관 분석식이 짙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여 그 그룹으로 나누고 전체적으로 구성해 가는 중에 몇가지 사고가 적용됩니다. 이 단계에서 논리가 이갈되도록 문장을 건강하게 축구합니다. 아이디어 소재를 4가지 주관이 크게 장악하면 그 후에 작업부터 객관이 수치가 되어야만 문장을 글쓰기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장화하는 작업이 됩니다. 문장화할 때 객관적을 강하게 들으면 관련 보고서 같은 문장이 됩니다. 보고서처럼 객관적이 요구되는 미사와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쪽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리포트 객관적인 너무 개성이 나오지 않는 따라 재미도 없습니다. 능숙하게 그거적인 아까서 객관적인 습관을 오가야 글 쓰는 숨결이 느껴지는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말하는 사람의 수간이 정해진 문장이 기능이 좀 좋은 문장에 대한 의미입니다. 2 자신의 프라고 범위 내에서 문장을 완성시키고 다른 사람의 이라면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상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는 힘은 구축하는 힘입니다. 인용력을 익힙니다. 이 쓰기 위한 독서법입니다. 다쓰고자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글쓰기 전에 한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글소설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딱히 논문을 리포트 쓰는 게 아니라도 기획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화자를 삼으라고 쓰는 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읽으면 훨씬 효율적인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는 정보의 인풋이지만 단순히 지휘만으로 고반으로 아웃풋을 익히면 더 수준 높은 독서가 가능합니다. 글쓰기를 인식하고 읽으면 인풋 작업, 즉 적격이 활성화됩니다. 물론 10대라면 마음을 가는 데는 20짜리 낭독하는 것도 지식을 쌓아 기초하기 하고 있는 좋습니다. 청소기의 독서는 나중에 반드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하지만 20대 적어도 사회인이 되면 그는 독서만은 비효율적입니다. 사회인은 우선 일에 쫓겨서 독서할 시간 자체 대가 적습니다. 무엇이 특별해서 활용하는 상태에서 목적을 좀 이렇게 더 혈전 독서 능력이 배양됩니다. 쓰는 힘과 이기는 힘은 당연히 이어집니다. 책을 전혀 읽지 않고 재미있는 글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 그 말씀을 희한한 사람은 독서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방사능이 책을 읽었다고 그것이 쓰는 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막인의 자신의 힘이 느끼면 다양한 책을 읽어두고 나도 그것을 처음부터 무언가를 쓰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나는 취미로 책을 읽을 때와 이런 책을 읽을 때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쓰기를 전제로 책을 읽을 때는 삼색 부분을 사용하여 나중에 인용의 부분은 빵당, 그냥 전의 부분 파랑, 현재가 재밌는 부분은 흥분한 부분은 툭툭 줄거는 씁니다. 줄거에서 다음 페이지가 다음 포스트잇 페이지로 적어 나중에 찾기 쉽게 해둡니다. 또한 어떤 페이지와 어떤 페이지의 내용이 이어진다고는 생각이 들면 가는 페이지에 대해 기억해 둡니다. 나중에 펼쳤을 때 그 책의 포인트는 어디이고 이 부분 어디 있는지 확인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부분을 보면 내용이 대선하나 인용의 적분 부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두면 그 책 자체가 글에 쓰게 됩니다. 독서 노트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만들지 않습니다. 노트를 만들면 오히려 시간이 걸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전에 노트를 만든 적이 있는데 드는 시간과 수고에 비해 나중에 사용한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독서 노트를 만들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힘든 작업인간 노트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만족하는 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생각을 돌아보는 부분이 페이지에 여백에 두고 더두고 날짜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책 자체가 독서노트도 겸하게 됩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책이 더러워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귀문같이 구하기 어려운 책이라면 볼펜으로 줄거나 매부하는 것이 당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난하게 손에 넣은 책이라면 책을 읽고 활용해야 비로소 같이 하게 되면 계속 메모하고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속도는 연주하면 담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독서를 통해 더 미세한 뉘앙스가 전해진 말을 자기가 쓴 말을 장식해서 다르게 말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수정적으로 책에는 행위는 지적 활성을 제어합니다. 권단은 의미에서 적분을 같이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읽고 이해하는 힘은 쓰기를 전제로 형성됩니다. 너에게 읽고 쓰기는 때려 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을 때마다 책을 읽으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을 스스로 뭔가를 쓰겠다는 전제에 읽으면 글을 쓸 때 탈리기 수보다 더 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쓰기를 10분의 출세 비용에 붓고 쓰는 것은 연습을 위한 연습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습해도 절대 시합에서 이기는 힘을 기를 수는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 독서가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는 힘이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쓰는 것을 의식하니까 오래지 읽는 결과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